안녕하십니까. 시오소프트 자원사용량 검사도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연수입니다. 이번 세션은 제어 소프트웨어 자원사용량 및 타이밍 측정 자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자원사용량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개발한 자원사용량 검사 도구 프로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도구를 시연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퍼지스 환경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 사용량 검사에 대한 개요입니다. 자원 사용량 검사라는 것은 제어 시스템의 자원들이 시스템 운영 중에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자원 사용량 제어기의 자원 사용량은 CPU, 메모리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원 사용량 검사는 힐스나 실차에 연결된 제어기를 PC에서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측정을 실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원 사용량뿐만 아니라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타이밍 개념이 중요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말하는 타이밍 개념에 대해서 자동 긴급 제동 장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장치는 기본 기능은 전방의 센서에 장애물이 감지가 되면 속도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하여서 ECU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이미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정확히 동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차량이 충분한 제동 시간 안에 제동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목표 시간 안에 실행됨을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타이밍 요구사항을 예를 들어서 40ms라고 했을 때 이 자동 긴급 제동 장치의 실행 시간은 각각의 센서 시간부터 전송 시간까지 다 합쳐서 40ms 이하의 동작됨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원 사용량 검사는 ISO 261에서는 A, B, C, D 모든 등급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토사에서도 타이밍 어널리시스 주제로 해서 문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오토사에서 정의된 타이밍 요소, 측정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태스크가 실행 시에 CPU를 점유하는 시간이 CT 시간입니다. 그리고 실행 준비 시간이 IPT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T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GT, RT가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실행 주기인 PR과 DT, ST 등이 있습니다. 자원 사용량 검사 도구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타이밍 위반사항 검출입니다. 제어기가 태스크가 기본적으로 데드라인을 넘지 않고 실행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만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인터럽트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여서 데드라인 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타이밍 위반 사항이라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검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멀티코어에서 코어별로 태스크를 할당할 때 태스크의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먼저 그 할당하기 전에 태스크의 실행 시간 각각 측정을 하게 되고 이 정확히 측정된 태스크 실행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코어별로 부하를 분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개발한 자원 사용량 검사 도구 프로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구의 화면은 다음과 같고요.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CPU 사용량 및 메모리 사용량 측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스크나 인터럽트 등 타이밍 위반 사항을 측정하고 검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위반된 내용 위반하였을 때 스냅샷 그래프를 생성하고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WCT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고서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탐침을 삽입해야 됩니다. 탐침 삽입 방법은 개발자가 직접 삽입할 수도 있고요. 모빌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탐침을 자동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삽입된 소스 코드를 저희가 제공하는 탐침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같이 함께 통합 빌드를 하게 되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탐침 유형은 OS 관리 요소와 비관리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OS 관리 요소인 태스크들은 OS의 스케줄러 부분에 탐침을 삽입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표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모빌진을 통해서 자동으로 삽입이 가능하고 기타 그 신규 플랫폼들은 저희가 직접 OS를 분석해서 탐침을 삽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펑션 단위는 그 함수의 시작과 종료 지점에 탐침을 삽입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도구에서는 함수 단위 시작 종료를 자동으로 삽입해서 함수 단위로 해서 측정이 가능하고 부분 그 코드 내부의 사용자 정의 탐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구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구는 다음과 같이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 좌측에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우측에는 측정 결과 화면이 됩니다. 좌측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는 바이너리 분석 정보와 측정 대상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제약 조건 등록, 측정 결과 목록하고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측정 결과 조회화면, 그리고 스냅샷 그래프, 변수값 모니터링 기능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CPU 사용량 측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화면이 구성이 되고요. 좌측에는 코어별로 해서 CPU 사용량 통계 정보가 출력이 되고 오른쪽에는 CPU 사용량 변화 그래프가 출력이 됩니다. 좌측에 출력되는 부분은 코어가 3개라서 3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코어 3개에 대한 사용량, CPU 사용량 최대값과 현재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변화 그래프가 계속 출력이 됩니다. 10mm 단위로 출력이 됩니다. CPU 사용량의 계산은 단위 시간당 태스크와 인터럽트의 모든 CT 값을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스택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스택 메모리 사용량은 태스크 인터럽트별로 스택 사용량과 스택 크기를 측정하여 출력합니다. 이 스택 사용량은 현재 계속해서 변하는 그 스택 포인터의 최대값을 산출하여서 그 값을 전송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시간 타이밍 측정 항목입니다. 실시간 측정 항목에서 측정 항목 중에서 7가지 항목 CT, GT, RT, IPT, DT, BR, ST 항목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항목들은 태스크들이 실행할 때 각각의 실행 지점들을 모두 취합하여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정 중에 그 타이밍 위반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화면으로 빨간색으로 해서 표시가 됩니다. 다음 이벤트 체인입니다. 이벤트 체인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이벤트를 집합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A가 발생했을 때 C까지 연속으로 실행되는 걸 이벤트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벤트 체인은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지정을 하여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벤트 체인이 출력이 됩니다. 다음은 제약 조건입니다. 데드라인 정보들을 제약 조건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실시간 화면에 제약 조건이 위반 사항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냅샷 그래프에서도 위반 사항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 그 제약 조건에다가 제약 조건 위반 시 스냅샷을 생성하기를 설정하게 되면 제약 조건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트리거에 의해서 스냅샷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스냅샷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스냅샷 그래프를 보면서 위반 사항이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해당 태스크 하이 러너블도 등록을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 특정 영역의 CPU 상량 등이라든가 분석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변수는 각 코어 간에 공유하여 사용되는 메모리 변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 공유하다 보니까 액세스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 무결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냅샷 그래프에서는 라이트와 리드 시점을 확인하여서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이 예를 들면 두 개의 태스크에서 라이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 태스크에서 라이트한 값을 각각의 세 개의 태스크에서 참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참조 순서를 확인하고 데이터 무결성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힐스 연동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힐스에서 TC 단위로 성능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 TC 단위로 성능 측정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C가 실행 전후에 그 측정 시작 종료 신호를 캔으로 보내게 되면 프로브가 이걸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TC마다 보고서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 사용량 검사 도구 활용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기본 성능 측정입니다. CPU 사용량 및 메모리 사용량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태스크 인터프트별로 실행 시간을 측정해서 멀티코어 최적화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데드라인 등을 제약 조건을 입력해서 그 타이밍 위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 사용량 규격 위반 사항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반되었을 때 스냅샷 그래프 같은 거를 이용해서 WCT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 도구 사양입니다. OS는 오토사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고요. 오색 계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직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현대차 표준 플랫폼은 완벽하게 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는 빅3 계열로 해서 오릭스 계열, MPC 계열, ARM 계열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구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모 환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모는 그 TC297 보드, 타겟 보드에 모빌진으로 생성한 바이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 PC에 P캔 장비로 해서 USB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데모 시나리오는 5가지 정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측정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타이밍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조회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약 조건 입력해서 위반 검출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위반이 발생했을 때 스냅샷 그래프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벤트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공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화면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세서 이름을 입력하게 됩니다. 프로세서 이름은 아무 이름이나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유형으로 CP, A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P는 클래식 플랫폼을 말하는 거고요. 포지스 계열은 AP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어 개수는 TC97이 코어가 3개이기 때문에 3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클럭 단위는 TC97이 100MHz이기 때문에 10나노세컨드로 해서 10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유형은 CAN FD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측정 항목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측정 항목을 선택에 따라 밑에 입력하는 파일들이 각기 다르게 됩니다. 데모를 위해서 전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파일을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ORTI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LF 파일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태스크와 인터럽트 등이 ORTI 분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 대상들은 이 항목들 전체 합쳐서 측정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측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어기를 연결을 하게 되고요. 측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시작하게 되면 위쪽에는 CPU 사용량 그래프가 출력이 되고 아래쪽에 실시간 타이밍 정보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측정 항목이 출력이 되고요. 중간에 대시 부분은 측정 시작 이후에 한 번도 실행이 되지 않은 항목이 대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종료를 하고요. 측정을 종료하게 되면 아래쪽에 측정 결과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고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엑셀 파일로 출력이 되고 다음과 같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엑셀 파일로 해서 측정 항목들이 출력을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현대차 ES 표준 기준으로 해서 따로 통계치를 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측정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사용량 측정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약 조건을 입력을 해서 위반 사항을 검출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샘플로 10msec 태스크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코어는 1번, 그 다음에 태스크는 10mm, 그리고 타이밍 항목은 CT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CT가 300mm, 300 마이크로를 넘을 경우에 위반 사항을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부 실행되지 않은 항목들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숨기기 기능은 측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이지만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화면에 출력하고 싶으면 이 항목들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을 활성화시킨 상태고요. 다시 측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시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제약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별표로 해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 10mm 태스크가 아까 입력한 300을 넘지 않는 경우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300mm 이상 발생할 수 있도록 부하를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를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를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위반이 검출이 되고 빨간색으로 해서 위반 사항을 출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해당 태스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0mm 태스크의 하이 러너블들을 자동으로 추가를 하고요. 추가를 자동으로 하게 되면 러너블이 추가가 됩니다. 항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14개의 그 러너블들이 추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스냅샷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측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발생을 하지 않는데요. 강제로 발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을 시키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안생이 검출이 되면 자동으로 스냅샷이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냅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측정 결과와 함께 스냅샷이 생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스냅샷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 화면이 출력이 되고요. 다음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해당 10mm 태스크가 이와 같이 300 마이크로세컨드를 넘음을 볼 수가 있고요. 하이 러너블 입력을 했기 때문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하이 러너블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러너블 메인이라는 함수가 실행 시간을 많이 차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최적화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체인 추가하기를 눌러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이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코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샘플로 맴이라는 그 틈새 시작 시간과 그 다음에 컴이라는 태스크의 종료 시간을 맞춰서 이벤트 체인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체인이 추가가 되고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측정 시작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벤트 체인의 측정값이 출력이 됩니다. 스냅샷을 생성해서 한번 그래프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종료를 하고요. 스냅샷을 보게 되면 상단에 이벤트 체인이 출력이 되고요. 저희가 설치했던 매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과 입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 변수 추가 화면에서 저희가 분석된 심볼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공유 변수를 선택을 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공유 변수가 추가가 되고요. 측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변수는 실시간 측정 데이터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스냅샷을 생성하게 되면 거기 그 그래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스냅샷을 수동으로 생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스냅샷이 생성이 완료됐고요. 스냅샷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출력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분석하게 되면 아래 두 개의 태스크에서 주기적으로 라이트를 하고 있고요. 이 라이트한 값을 상단에 있는 태스크에서 리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포직스 환경에서 자동차량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직스는 태스크 대신 프로세스 단위로 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세서도 태스크와 비슷하게 상태 변화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직스 환경은 스케줄러가 5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RT 스케줄을 이용하시려고 봅니다. 이런 그 스케줄러들 전체에 대해서 탐침을 삽입하여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그 프로세스가 2가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 프로세스는 기존 태스크와 비슷하게 시작과 종료, 서스펜드까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종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그 클래식 플랫폼 기준으로 보면 CT 값이 정확히 측정이 되지 않고 계속 증가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CT 값을 계속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 증가시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서비스를 실행하고 블락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실행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부분을 같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하는 그 포직스 기반 제어기 개발 환경은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대부분은 지금 인베드 리눅스 형태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실 거고요. 이러한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커널에다가 탐침을 삽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오토사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 어댑티브 오토사 기반에서는 프로세스가 이런 특이한 형태의 상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간에 그 ARA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 ARA 부분에 탐침을 삽입하여서 이런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직스 환경에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야 될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공하는 정보를 알아보기 전에 포직스 환경에서 성능을 최적화시킬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려사항들을 보면 이런 주어진 일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CPU 타임, 시스템 타임, 유저 타임, IO 시간, CPU 활용률,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량, 그리고 포크 등 그 큰 비용 발생하는 시스템 호출의 횟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최적화를 하게 되고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 포직스 환경은 간단히 동영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시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측정 대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그 처음에 정해지지 않았고요. 실행 시에 제어기에서 보내주는 정보들입니다. 상단에 CPU 사용량 그래프가 변화를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코어가 4개이기 때문에 4파트로 해서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T 값이라든가 메모리 값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 CT 값이 계속 누적돼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 사용량 검사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